밥이 지어지는 은은한 향이 작은 식당 안을 감돌며 부드럽게 피어오르는 김치찌개의 연기와 어우러졌다. 새하얀 도자기 그릇들이 단정하게 식탁 위에 놓여 있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이정숙이라. 올해 62살이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 김병호와 함께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왔다. 우리 가게는 음식 잡지에 실리는 유명한 식당은 아니었지만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익숙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집밥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병호는 과묵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낡은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짓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당신은 그 간판만 보면 맨날 그렇게 웃는데 안 질려요? 내가 물었다. 어찌 질리겠어. 저 글자 하나하나에 당신과 내 땀과 노력이 깃들어 있는데. 우리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었고 이 식당이 있었으며 매일 찾아와 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병호는 영영 내 곁을 떠나고 말았다. 부서진 아트 비극이 찾아오다. 그날 오후 나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낯선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김병호 씨의 부인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남편분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화물차가 통제력을 잃고 그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눈앞에 세상이 무너졌다. 그 순간 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여전히 된장 냄새가 배어있는 앞치마를 꼭 쥐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장례식 날 하늘은 비를 뿌렸다. 차가운 빗방울이 작은 제단 위로 떨어졌다. 문상객들은 고개를 숙이며 애도를 표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내 옆에는 더 이상 병호가 없었다. 식당 문을 닫을까 생각했다.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떠 텅 빈 주방으로 향하는 그 막막함을, 낯선 손님들을 위해 혼자 밥을 짓는 그 외로움을, 힘들다고 투정할 때 조용히 웃으며 내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나는 더 이상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곳에서 혼자가 되어버렸다. 부서진 아트 내면의 갈등,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어느 날 나는 가게 앞에 서서 낡은 간판을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간판을 떼어내고 떠나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사장님, 힘내세요. 뒤돌아보니 15년째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던 단골 손님 박씨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사장님이 식당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집밥 같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또 다른 가족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계속 이 식당을 지켜 나가기로 했다. 병호가 세상을 떠난 후의 날들은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나는 마치 멈출 줄 모르는 북새통 속에서 일에 몰두했다. 나는 텅 빈 순간들이 두려웠다. 낡은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것도,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는 것도 무서웠다. 매일 밤 나는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곤 했다. 아직도 그의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눈을 뜨면 차가운 공허함만이 나를 감쌌다. 식당은 여전히 운영되었고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찾아왔다. 그들은 나를 응원해 주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내게 남은 단 하나의 자랑스러운 존재, 내 아들 김성철. 성철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그 애가 너무 바빠서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전화할 때마다 성철이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엄마, 나 괜찮아요. 밥도 잘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저 괜찮아요. 밥도 잘 챙겨 먹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강한 척해도 나는 알았다. 성철이는 외로웠다. 아버지를 잃었고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온 성철이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망설이듯 말했다.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순간 놀랐다. 그동안 한 번도 연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정말이야. 아가씨가 생겼단 말이지? 정말이야.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려 했다. 성철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네,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내 아들의 얼굴에 새로운 기쁨이 비쳤다. 드디어 내 아이도 함께할 사람을 찾은 걸까. 사흘 뒤, 나는 집 근처 카페에서 성철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로 했다. 기대 반, 걱정 반. 우리 아들은 진실된 아이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스스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았을 것이다. 제발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기를 바랐다. 카페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심플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부드럽게 늘어뜨린 한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수진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온화한 얼굴. 이 아이는 참 단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내가 성철이가 말했던 그 아가씨구나. 만나서 반가워. 아이고, 내가 성철이가 말했던 그 아가씨구나. 만나서 반가워.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네, 성철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요. 네, 성철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라고요. 나는 피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하지만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지 모르겠다. 그날 이후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머님, 시장 같이 가요. 제가 무거운 것 들어드릴게요. 어머님, 시장 같이 가요. 제가 무거운 것 들어드릴게요. 어머님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님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나는 점점 믿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하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내가 부엌에서 나오던 순간이었다. 수진이가 조용히 문서 보관함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나타나자 화들짝 놀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요. 식당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저축하셨을까 싶어서요. 어머님, 그냥 궁금해서요. 식당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저축하셨을까 싶어서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차피 나는 부자가 아니었고 그녀가 궁금해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어둠이 서서히 우리 가족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직도 수진이 정식으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던 나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 눈부신 햇살이 작은 교회를 감싸고 있었고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성철은 신부 곁에 서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나 역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하며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부탁은 무슨. 우리 가족이 됐으니 함께 잘 지내보자. 그 결혼식은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날이 앞으로 닥칠 끔찍한 일들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결혼 후 몇 달 동안 수지는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주 전화를 걸어 내 안부를 물었고 보약을 사오거나 음식을 챙겨왔다. 그녀는 성철에게 항상 다정했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다. 내가 피곤해 보일 때면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반찬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정말로 딸이 하나 더 생겼다고 믿었다. 그러나 작은 것들이 하나둘씩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수진이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왔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새벽부터 일하시느라 힘드시죠?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누가 그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수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요즘 은행 가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대신 은행 일 봐드릴까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내 재정 상태에 관심을 가진 게 언제부터였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은 괜찮아. 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녀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네, 어머님. 그때는 몰랐다.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을. 결혼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수지는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어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뜬 목소리로 요쳤다. 나는 기쁨에 눈물이 났다. 세상에, 정말이야. 아가야, 축하한다. 어머님이 너무 기쁘다. 나는 즉시 그녀를 돌볼 계획을 세웠다.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준비하고 그녀가 편안하도록 신경 썼다. 성철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수진의 배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라야 해.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수진은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혼자 가겠다고 했다. 초음파 사진이나 진료 기록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임신 중이라면서도 여전히 하이힐을 신고 다녔고 날생선을 거리낌 없이 먹었다. 어느 날 내가 미역국을 끓여 가져갔을 때 그녀는 한 입도 먹지 않았다. 아가야, 입덧이 심해. 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웃었다. 네, 입덧이 좀 심해서요.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성철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혹시 수진이 병원 간 적 있어?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 무슨 일이야? 성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말하길 수진이는 임신한 적이 없대.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성철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나 어떡해?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존재하지도 않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속였다. 대체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성철이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나 어떡해? 내 온몸이 떨렸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다. 어쩌면 수진에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임신한 여자가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나는 수진을 딸처럼 여겼고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으며 믿어주었다. 그런데 그녀는 나의 믿음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용한 것인가? 이 일을 반드시 밝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성철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수진이 방심한 상태에서 만나야 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수진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은 듯 달콤하게 미소 짓는 그녀를 보니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수진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얘 기록이 없을까?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당황하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님, 그게... 병원을 바꿨거든요. 예전 병원이 별로라서. 서툰 변명, 피하는 눈길.
나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나는 손을 꼭 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하게 말해라, 수진아. 넌 임신하지 않았지.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고개를 떨궜다. 네, 임신한 적 없어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길 바랐지만 그녀는 곧 뻔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근데 어머님,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나는 경악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수지는 한숨을 쉬더니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인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끼웠다. 솔직히 말해서요, 어머님. 저는 그냥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애 생겼다고 하면 어머님이 당연히 더 도와주시겠지 싶었고요. 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나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내 통장, 내가 손댔니?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답하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이정숙 고객님 맞으시죠? 최근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나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 나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너, 이걸 다 계획했구나. 수진은 즉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이내 비웃듯 웃어 보였다. 그래요, 어머님. 전부 다 계획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웠다. 순진한 시어머니, 돈 많은 시어머니. 그냥 이용하면 되잖아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저려왔다. 나는 그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사랑했는데 그녀는 나를 단순한 돈줄로만 여겼던 것이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가. 내 목소리는 싸늘했다. 너 같은 사람,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수지는 나를 비웃듯 쳐다보았다. 어머님, 제가 나가면 성철 오빠도 같이 나갈 거려. 그녀는 나를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다. 나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시네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야말로 너무했어, 수진아. 나는 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수진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성철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다.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수진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얼굴로 성철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성철은 문 앞에 서서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수진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니? 수진, 너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니? 수진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고 성철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일그러진 웃음, 씁쓸함이 가득한 미소였다. 사랑 같은 게 밥 먹여줘. 사랑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어. 성철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게 그녀의 대답인가? 곧이어 경찰이 도착했다. 나는 은행에서 받은 증거 자료, 불법으로 인출된 금액, 그리고 방금 전 대화 녹음 파일까지 제출했다. 이제 수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경찰이 다가오자 그녀는 갑자기 내 손을 움켜잡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녀는 흐느껴 울었지만 눈빛에는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키캡 일수진을 용서한다. 어쨌든 그녀는 내 손자의 엄마이기 때문이다. 키캡 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없도록. 생각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국
이 결혼은 수진의 치밀한 계획에 불과했다. 까만색 물음표 나는 용서해야 할까? 까만색 물음표 아니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만약 내가 용서한다면 그녀는 정말 변할까? 아니면 내가 또 한 번 독을 품은 뱀을 기르는 것일까?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만약 내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내 아들은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내 손자는 엄마 없이 자라야 한다. 생각하는 말풍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영화 속 비극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얀색 체크표 가족 간의 신뢰를 악용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까? 하얀색 체크표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결혼. 사랑이 아닌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결혼은 얼마나 많을까? 하얀색 체크표 용서 vs 정해. 배신을 당했을 때 당신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묻겠는가?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 부서진 하트 당신은 인생에서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전등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